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할 정리는 25세 여성에서 선천성 경도 좌측 신우 확장사입니다. 신우가 조금 확장이 되는데 옵스트럭션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신우가 다른 정상보다 딜라테이션 된 그런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개월 전에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신장 수신적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병력상에서 좌측 신장 신결석이라든지 또는 헬리오라든지 또는 좌측 신장의 요로 감염 병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좌측 신장 장축상입니다. 키드니 어퍼골 로우 쪽이요. 요게 부분이 중심에코 복합체인데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무에코 영역이 있습니다. 1번은 중심에코 복합체, 2번은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무에코 부위죠. 요거는 좌측 신장 단축상입니다. 보시면 신실질 1번은 중심에코 복합체, 2번은 중심에코 복합체 내의 무에코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제일 감별할 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또는 리날 베인이 딜라테이션 또는 요 안에 신우 안에 종양 이런 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를 떼어봤는데 여기에 신실질에는 중심에코 복합체 신실질에 헬리오 신호가 있습니다만은 요 무에코 부분 중심에코 복합체 무에코 부분은 헬리오 신호가 없습니다. 요 장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우 종양도 아니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인데 하이드로네프로 원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우측 신장을 봤습니다. 우측 신장은 정상 소견이고요. 예, 우측 신장 단축상 괜찮습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우측 신장 정상이고 좌측 정상의 신우가 확장이. 근데 신우의 확장에 비해서 신배의 확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복부 CT 검사를 했습니다. CT 검사 결과는 좌측 신장의 신우가 경도 확장이 되어 있고 원인 질환에는 결석이나 종계 협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측 난소에 1.8cm 크기의 낭종이 보인다. 그래서 임프레션은 mild dilated left pelvocalycial system, normal variant more likely, sickly of previous infection such as APN 이렇게 이제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Functional cyst in the right ovary, 오바리의 기능성 낭종. 그래서 아마도 이제 CT 소견의 발표로서는 선천적으로 조금 발생학적으로 좌측 신우가 조금 확장이 됐고 옵스트럭션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CT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CT 영상을 같이 CT 영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라이트 키드니, 랩트 키드니입니다. 랩트 키드니 여기에 신우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우가 부분에 여기 신우 확장이죠. 확장. 이쪽은 신우가 확장이 이렇게 여기에 연속이 되었습니다.
예, 요 보시면 신호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신호 확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위에 뭐 옵스트럭션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오바리에 여기 오바리에 시스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 오바리 시스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신호하고 심배가 약간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라이트 오바리의 펑셔널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인터넷에 공병호 박사의 글을 하나 봐서 감명이 있어가 저한테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일과 인생, 인생과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조금 문장이 깁니다만은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과 인생, 기재자 공병호, 기재일 2018년 1월 3일 어제 그랬네요. 밥벌이의 지경, 소설가 김은시의 수필지 제목이다. 제목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한 책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이 세상의 근로감독관들아, 제발 인간들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져대지 말아달라.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달라.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에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인생은 밥벌이죠. 남자는 특히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일이든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작가는 어떤 용어를 선택할 때는 은연중에 자신의 시각이 반영된 용어로 선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이라는 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 틀림없다. 언제가 바둑의 선두주자인 조은현 씨도 나는 단 한 번도 생계를 위해 바둑을 둔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그때 내가 가졌던 감탄사는 사람이 이렇게 솔직할 수 있구나 했다. 세상 만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을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함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이따금 일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행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행운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흐릿하다. 그러나 필자는 일과 관련해서 밥벌이라는 표현을 쉽게 떠올렸는 적도 입에 담은 적도 별로 없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이 세상에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저도 절대로 행운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태롭고 보람이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추어서 태어난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뭐 초라하고 작게 시작해도 갈수록 인생이 자면서 커지고 풍성해지면 그것이 본인의 성과죠. 부모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인생은 참 재미없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명훈 씨도 말했지만 밥벌이라 하는 용어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에 관한 관점의 차이. 일과 인생이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무엇보다 먼저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당신에게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그런 질문에 대해 답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직업관이나 직무관 같은
용어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정말 각양각색의 문장들이 등장할 것이다. 김훈 작가의 말은 우리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 일은 밥벌이라는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실린다. 일에 관한 관점이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은 정말 고달프기 짝이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한다면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체험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해야 할 때와 스스로 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피로도가 다르다. 일에 대한 툴툴거림도 있지만 일이 없어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것은 재앙에 가깝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가진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이 없이 시간을 죽여야 하는 상황을 잠시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일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고난의 시간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일이란 억지로 하는 거하고 스스로 하는 거 엄청 차이가 있고 또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죠. 살아가는 일은 활동하는 것이다. 그 활동하는 것에 일은 가장 중요한 분에 차지한다. 여행을 가는 일이나 쉬는 일과 같은 활동도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가치를 갖는다. 일 없이 계속해서 여행을 다녀야 하거나 일 없이 쉬기만 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해야 한다. 노년의 즐거움이나 은퇴 후의 한가함을 그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런 그리움도 실제와 유리된 그리움일 수 있다. 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개인적인 체험 때문이다. 조직을 떠나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거의 18년째를 접어들고 있다. 정확하게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필자의 생활은 은퇴 이후 혹은 길고 긴 노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간접 체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모든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사용하는 일이 연속되는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거의 전적으로 자신이 시간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도리어 알게 된다. 해야 할 일을 그것이 어떤 종류가 매일매일 생활의 빼대이자 근간이자 토대이자 중심이 된다. 해야 하는 일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생활은 급격히 허물어지고 만다. 생활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흔들리게 된다. 일 없는 한가움은 패망이자 재앙이자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하고 만다. 그렇죠. 노년에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일은 단순히 밥벌이처럼 물리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은 삶의 중심을 잡고 삶의 규칙성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 일에 대한 예의는 일에 대한 감사를 갖는 것이다. 이때의 감사함은 누구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미일 뿐이다. 감사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일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혹은 등은 각자가 부여하는 일에 대한 의미이자 선택이다. 조직에 떠나면 일감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른바 수주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머물 때에 비해 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인 독특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일감 하나하나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일 뿐이다. 일과 인생 같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일에 대한 예의이며 그 예의 중에서 또 어떠면 자신의 일은 맡은 일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일이다. 전직이나 전업을 통해 잠시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체험은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다. 실직이나 실업 경험들은 일을 완전히 새로 보게 만든다. 저도 10여 년 전에 테니스 치다 다리를 부르고 병원을 한 2개월 반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완전히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병리라든지 다른 초음파라든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됩니다. 일에 대한 예의는 바로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일은 경험하는 일, 의례적인 일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재미하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대부분은 부담감에 가깝고 즐거움과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실이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잠시 창이 큰 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일종의 체험이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하나같이 체험이나 경험을 뜻한다. 따라서 삶은 경험이라는 관점이 떠올리게 된다. 필자는 일이나 휴식할지 할 때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본다. 모든 것은 흐르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삶의 여행길에서 흘러가는 경험들이다. 그렇죠. 일 중에 특별한 일, 늘 반복되는 일. 그러나 특별하든 반복이든 다 인생에서 흘러가는 일입니다. 저는 롯데백화점에 롯데호텔에 가서 강당을 그랜드 볼룸 보면 옛날에 제가 거기에 서서 강의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 다 흘러가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익숙치 않은 외국 땅의 어느 장소를 방문한다고 하지 보자. 다시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다시 방문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한번 방문하는 것은 그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라는 시간이 그렇고 우리가 보내는 순간이란 시간이 그렇다. 모든 것은 흐르고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을 하면서 생의 순간순간을 맞게 된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순간들은 꽃봉오리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터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일할지 아니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을 듯 일하는지는 개인이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은 간에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내가 행하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대할지는 어느 누가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 한문의 오늘에는 일기일획, 한 번 기회에 한 번 만난다. 일본 사람들은 일기일획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요. 지금 쓰고 있는 원고를 부탁한 편집장님은 직장인들의 일과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라는 문장을 청탁서에 넣어두었다. 재미란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일 것이고 성인 남자라면 골프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모든 활동에는 즉시 재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지만 일이라는 것은 즉흥적인 의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재미를 이끌어내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이나 즐거운 영화가 제공되는 재미와 일이 제공하는 재미는 다르다.
앞에 것은 누구나 쉽게 제공되는 재미인데 비해 반해서 뒤의 재미는 스스로 재해석하는 사람에게 재미가 주어진다. 필자는 여러분을 위해 쓰는 원고는 필자의 주어가 다른 부업이다. 원고 쓰기를 지루한 이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면 즐거운 이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덤덤한 이로 받아들일지는 원고를 쓰는 일을 진행하는 필자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재밌는 일에서 재미를 끌어낸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죠. 평범해서 비범함을 끌어낸다. 정말 어렵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위대한 발견은 아주 시설이 좋은 데보다 누가 봐도 좀 누추하거나 별로 뛰어나지 않는 데서 비범한 것을 만들어내죠. 평범해서 비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예. 일에 관한 모두가 똑같은 재미가 주어질 수 없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일을 재해석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난 일을 빨리 마치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나야 하는 의무 방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일을 해온 지 거의 40년이 되어온다. 남이 하는 대로 빨리 은퇴할 의도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활동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자신만이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생명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사용하는 일이란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 본래 재미있는 일은 찾기 힘들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자. 재미가 있을 건지 말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기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어차피 이를 경험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성실껏 하면 된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낳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자. 최선을 다했단 말은 어떻죠? 누가 일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더 이상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최선이랍니다. 참 너무 일본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더 이상 다시 하라고 다시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상 그 결과가 나쁘게 나도 나는 후회는 없다. 네. 이런 얘기.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할 때 가장 자기가 화가 나는 것은 그라운드에 나왔을 때 뛸 힘이 남아 있었다. 모든 그 힘을 다 소진시키고 나올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라운드에서 나올 때 뛸 힘이 남아 있었다는 그라운드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눈앞의 보상에 연연해 말지 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접근하면 평소에 만나기 힘들었던 그런 즐거움이나 의미나 가치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서둘러서 대충대충 할 수 있지만 그런 습관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내가 갖는 모든 경험은 소중하며 그 경험은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당장의 이익을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습관은 직업 세계에서 갈고 닦은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 진지한 태도가 삶에서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줄지 어느 누가 알겠는가. 여기저기서 재미를 찾을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하는 일에서 재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래서 필자는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는 문장이 있다. 순간을 영혼처럼 살자.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네 말이다. 예, 순간을 영혼처럼 살자. 그렇죠. 예, 옛날에 이현세 작가가 천재에게 대하는 태도. 천재 만날 때는 천재를 먼저 보내주라.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따라 꾸준히 하라. 남보다 한 장 더 그림을 더 그리라. 예, 저도 이 초음파 교육, 초음파 정리를 어떤 의미는 지루하지만 여기에 내의 목숨을 걸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부으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꿈을 이룩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정리라고 하면 너무 좀 가장됐겠습니다만은 저의 자그마한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